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이동훈의 촉을 시작합니다. 제가 1996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주로 있던 데가 정치부입니다. 정치판에 있었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식을 비교적 널리 빨리 듣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사퇴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한 나흘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32.4%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정광석화 같은 민심입니다.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이 그동안 대선 주자를 못 찾았는데 윤석열에게 확실히 뭔가 쏠린 것 같습니다. LH 사태가 영향을 줬을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의 특징은 첫째, 기존 보수가 전부 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율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지지율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을 때 윤 총장이 대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퇴임 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임하면 당분간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은 그때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평범한 야인으로 머물러서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제대로 마쳤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윤 총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많은 질문과 숙제가 던져질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한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명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윤 총장 사퇴를 두고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는 명분 흠집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겨우 시작됐을 뿐인데 왜 사퇴하냐? 뜬금없다. 무책임한 야망의 정치다. 정치검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는 말도 합니다. 임기 4개월 앞두고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윤석열의 행동, 과연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따져보려면 최근 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 그 이전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은 일관되게 권력을 상대로 수사해오던 사람입니다. 강골검사입니다. 윤석열이 정치인이 될 것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에 문제가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 나온 게 2019년 8월입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이 조국 낙마를 위해 뛰었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1년하고 6개월, 거의 500일간 윤석열에게 정치적 야망이 있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정권 핵심을 수사하니까 수사하는 쪽을 정치꾼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윤석열을 야당 정치인 후보로 만든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부정과 비리에 눈 감지 않았다고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란 정치인을 만든 겁니다. 윤석열을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윤석열에게 정치적 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정치적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직을 중도 포기하게 만든 것, 결국 그 길을 가도록 한 게 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500일간 상대했던 것들입니다. 조국, 울산, 유재수, 옵티머스 라인펀드, 월성 1호기 이런 걸 한마디로 거악이라고 합니다. 권력 비리입니다. 그런데 거악에 맞선 검사들에게 정권은 가혹했습니다. 4차례의 인사학살, 3차례의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정지, 징계 청구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정치인으로 변신할 명분이 있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목록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헌법과 법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57%가 이 말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래 정치권에 뛰어난 인사들 중에 윤석열만큼 명분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사퇴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걱정하는 쪽에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재보선 직전에 던질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빠릅니다.
그럼 왜 3월 4일이었냐?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판검사는 대선에 나오려면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사표라는 아젠다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사퇴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윤석열은 정광석화 같은 스타일로 사표를 냈습니다. 한 발 앞서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 스타일. 정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솔직하게 정치와 대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는 검사가 아닙니다. 4월 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데 그래도 될까? 신중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사실 그가 정치할 것을 이미 다 압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체면 차리는 윤석열이 아니라 정광석화 같은 윤석열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위선, 불공정과 싸우는 윤석열을 원합니다. 윤 총장이 어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기사로 나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 비리, 문제점, 아킬레스건을 윤석열이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윤석열은 4월 보궐선거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안에 대해서 주저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표 쓸 때처럼 정광석화처럼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 대신 굵고 강하게 짧게 소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